안녕하세요. 네이버 카페 주식 강의실 핑크캣입니다. 오늘 진행할 강의는 함수 배우기 편에서 이동평균선 만들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평균선을 만들면서 함수의 내용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차트 바탕화면 우클릭한 다음 수식관리자 항목을 클릭해주면 우리가 보조지표 이동평균선을 만들 수 있는 이 수식관리자가 뜹니다. 이거는 앞에서 설명드렸죠. 여기서 기술적 지표를 클릭하고 새로 만들기를 하면 이렇게 바탕이 백색으로 바뀌면서 에디터 창으로 바뀝니다. 이때 여기서 이 지표명에 이동평균선 연습 이렇게 해서 지표명을 적어주고요. 수식 이름에는 이동평균선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 이동평균선의 공식을 수식을 이제 요 아래 큰 바탕화면에 큰 에디터 창에 이동평균선을 만들어주는데요. 첫 번째는 AVG라는 함수를 알아야 됩니다. AVG는 Average라는 명칭을 줄인 약자로서 이건 이동평균값을 구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AVG 이런 이동평균선이라든가 아니면 또 다른 함수가 기억이 나지 않을 때는 요 상단 우측에 있는 함수 설명을 클릭해 보면 요 밑에 이렇게 HTS 안에 기본으로 갖고 있는 함수명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이 안에서 다시 일반 통계 함수 이걸 눌러보면 여기에 이렇게 AVG라고 AVG 가로에 A.A, 이렇게 해서 사용법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사용법들 한 번씩 읽어보시고요. 일반 함수랍니다. 이동평균선 함수 AVG를 하고 가로 한 다음에 종가 close죠. close 점 내가 이동평균을 하고 싶은 기간 20일 이렇게 정해서 가로를 닫으면 이것이 이동평균선을 만드는 기본 수식이 됩니다. 작업 저장하고 수식 검증한 다음에 이상이 없습니다. 해놓으면 이동평균선 연습이라고 좌측에 새롭게 하나 올라오죠. 여기서 지금 바로 만든 보조지표 이동평균선입니다. 닫기를 한 다음에요. 이제 이 이동평균선을 여기 차트 좌측에 있는 항목에서 이렇게 맨 밑으로 내려오면 맨 밑에 있죠. 이동평균선 연습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게 화면 밑으로 내려왔네요. 화면 밑으로 내려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하면 여기 스케일이라는 것이 있는데 화면에 체크되어 있으면 화면 아래쪽에 그리고 가격에 체크되어 있으면 이 캔들 위쪽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동평균선은 캔들과 일치해야 되니까 가격에 놓고 기본값으로 저장. 항상 기본값으로 저장해 놓으면 다음 불러올 때는 이 가격으로 올라오겠죠. 여기서 라인 설정도 할 수 있습니다. 라인 설정, 이동평균선. 여기서 뭐 내가 선 두께를 좀 두껍게 하겠다. 2포인트 정도 잡고 간다. 그럼 기본값으로 저장 확인해 놓으면 이 이동평균선이 굵어졌죠. 굵어지고 이 이동평균선을 다시 한번 불러오면 이번에는 차트 캔들 위쪽으로 올라오네요.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또 이거를 이런 식으로 불러서 할 수도 있고요. 지표 겹치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을 클릭해서 그대로 들고서 드래그죠. 들고 이쪽 상단 쪽 캔들 쪽에 있는 빈 공간에다가 떨어뜨리면 Y축 표시 방법이라는 옵션 창이 하나 뜨고요. 이 안에서 오른쪽에 Y축 표시 이게 Y축입니다. 이쪽이 오른쪽 이쪽이 Y축 왼쪽으로는 이쪽에 다시 지금 안 보이고 있지만 왼쪽에 표시하면 왼쪽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지금은 오른쪽에 있고 캔들에 있으니까 다음 지표와 공유합니다. 그 전에 Y축 표시 안 함으로 하면 이 캔들 위로 이것이 올라가기는 하지만 캔들과 동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보자고 하는 의미죠. 따로 보자고 하는 의미. 지금은 같이 봐야 되니까 다음 지표 Y축 공유해서 이렇게 클릭해주고 확인해주면 얘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아래쪽에 있던 것이 이것이 지표 겹치기의 기본 방식입니다. 자, 이동평균선을 우리가 자주 보기는 하지만 너무나 쉽게 만들어지죠. 이것이 수식관리자를 다루는 이유입니다. 그 다음 수식관리자 안에 다시 들어가서요.
아까 만들었던 이동평균선 연습을 다시 클릭해 보면, 그럼 우리는 항상 종가만 이동평균할 것인가? 기간도 20일로 지정할 것인가? 20일만 보겠는가? 그게 아니라면 종가는 말고요. 기간 20을 우리가 페리오드라는 스펠이 하나 빠졌네요. 페리오드라는 변수로 만들어주면 이것을 지표 조건 설정해서 똑같이 여기도 페리오드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20이라는 숫자를 적어주게 되면 20이를 적어주게 되면 우리는 앞으로 이후에 요 값을 내가 언제든지 수정해서 차트 안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변수라고 합니다. 변수, 바뀔 수 있는 수죠. 그래서 작업 저장 수식 검증에서 확인한 다음에 닫기를 눌러주면 이제 이동평균선의 변수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용자 지표에 가서 이동평균선 연습을 하고 앞에 건 지울게요. 이렇게 해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동평균선이 있는데요. 이동평균선을 찍고 드래그 한 다음에 차트 바깥쪽으로 하면 쓰레기통으로 아이콘이 바뀝니다. 이렇게 바뀌죠. 그래서 차트 바깥쪽으로 딸랑 떨어뜨리면 삭제됩니다. 간단합니다. 이동평균선을 보면 이번에는 페리오드라는 변수를 사용한 수식으로 바뀌어 있죠. 이 상태 지표 조건 설정에 들어가서 페리오드를 60이라는 숫자로 바꾸면 확인 누르면 이번엔 60일 이동평균선으로 변경됩니다. 이렇게 변수를 사용하는 이유도 금방 알 수 있겠죠. 변수를 사용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가격, 기간값을 임의로 수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변수를 이용한 수식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 이동평균선이 며칠짜리 이동평균선인지를 바로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20일에서 60일로 바꿨는데 바꿔놓고 한참 지나다 보니까 60일인지 어쩐지 모르겠다. 그럴 때 해결하는 방법이 또 하나 있습니다. 수식관리자로 다시 들어가서요. 아까 만들어 놓은 이동평균선 연습을 다시 불러옵니다. 불러온 다음에 요 수식 이름 있죠. 여기 수식 이름에 이동평균선 옆에 여기 프로 부호를 하나 넣고요. 여기에 페리오드라고 변수명을 입력해주고 다시 닫아줍니다. 부호를 닫아주면 이동평균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작업 저장해주고요. 수식 검증에서 이상 없습니다. 작업 저장 꼭 해주시고요. 저는 습관적으로 작업 저장 안 하고 닫아버리면 다시 삭제되기 때문에 작업 저장을 먼저 누르는 습관이 있습니다. 무조건 작업 저장 해놓고 그 다음에 수식 검증합니다. 원래 순서라면 수식 검증을 먼저 하고 수식이 완벽하구나 그 다음에 작업 저장하고 닫기인데 저는 일단 무조건 작업 저장부터 합니다. 그거 습관화 되지 않으면 나중에 열심히 만들어 놓은 건 전부 다 날라갑니다. 다시 이동평균선 연습을 다시 한번 불러와 보면 요번에는 이동평균선이라고만 돼 있지 않고 우측에 20이라는 숫자가 뜨죠? 여기. 그래서 지금 불러온 거 앞에 거는 지우고요. 앞에 거 지우고 이동평균선 불러왔는데 내가 20짜리 이동평균선을 불러왔구나라고 금세 알 수 있게 됩니다. 변수를 사용하는 법과 변수를 활용하는 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 60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60으로 너무 많네요. 60으로 바꿔서 확인을 누르면 이번엔 이동평균선 20이 60으로 바뀌어 있는 걸 보이게 됩니다.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변수가 따라다니면서 바뀌니까 수식 이름 안에 요거 이동평균선이라고 그 보조지표의 이름과 그 뒤에 변수를 넣어서 내가 지금 변수 값을 얼마를 사용하고 있는지 이렇게 알아보는 방법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여기서 이동평균선은 차트에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는데 가격 이동평균선 한번 눌러볼까요? 가격 이동평균선 한번 눌러보면 얘 수식을 더블 클릭해서 수식을 가서 들여다보면 AVG가 아니고 MA로 되어 있네요. MA라는 것은 요건 역시 기본 탑재되어 있는 함수의 하나인데요. Moving Average라고 요것은 가격, 기간, 이평 종류까지 구분해 줄 수 있습니다. 이평의 종류까지. 요게 좀 다른 내용입니다. AVG하고 우리는 MA를 써도 되고 AVG를 써도 됩니다.
우리는 가격 대신에 종가를 넣었고요. 기간 대신에 페리오드를 넣었는데 그 뒤에 하나 더 이평 종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평 종류란 무엇이냐? 지표 조건 설정에 가보면 이평 종류가 있고요. 이평 종류 안에 단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평을 구하는 공식이 서로 다른 공식을 볼 수 있습니다. 단순을 누르고 아니요 지수를 누르고 확인해 보면 요 값이 살짝 바뀝니다. 원래 지수였군요. 지수에서 뭐 조화나 뭐 이런 거 한번 눌러볼게요. 살짝 변하죠? 이렇게 이동평균선을 구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수십 종입니다. 수십 종이라서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이동평균선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변수명을 사용했기 때문에 종가를 이동평균하고 있고 조화 이동평균 방식이면서 30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변수를 적절하게 잘 사용하고 있죠. 수식에 들어가서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퍼센테이지 부호 가운데 변수들을 하나씩 넣어놨죠. 가격, 이평 종류, 기간일 이런 식으로 쭉 들어가 있습니다. 요 변수명을 해서 확인하고요. 이 변수명을 이용해서 내가 지금 어떠한 값을 보고 있는지 요거 확인하는 거 그런 것들 한번 자세히 잘 보시고요. 확인해 보세요. 자, 이동평균선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너무 쉽죠? 이동평균선을 조금 변화를 줘 보겠습니다. 수식관리자에 다시 들어가서요. 수식관리자 사용자 지표 아까 만들어 놓은 것을 불러왔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바꿔볼까요? 이거를 컨트롤 C에서 복사해서 이번에 수식 2로 넘어갑니다. 수식 2에 그대로 복사해서 집어넣어 놓고요. 자, 이번에는 어떤 방식입니까? 여기 A 이퀄이라는 걸 넣어보겠습니다. A 이퀄을 넣으면 이후에는 요 뒤에 공식이 A만 쳐도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요거는 우리가 만드는 임의 함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후부터는 A만 치면 이동평균선 공식이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세미콜론 하나 찍어놨는데요. 세미콜론은 무엇이냐? 지금이 현재 진행되고 만들어지고 있는 구문이 완료됐다라는 의미입니다. 엔터의 기능이죠. 근데 우리가 그냥 엔터를 치면 수식관리자는 못 알아듣습니다. 엔터의 기능을 갖고 있는 이 부호 세미콜론을 꼭 넣어줘야 됩니다. 줄바꿈은 엔터로 하면 안 먹힙니다. 자, 그 다음에 A가 A1보다 커지면 A1보다 커지면 A1이라는 의미는 한 개 캔들 이전의 A 값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2로 놓으면 두 개 캔들 전이고요. 이렇게 1로 놓으면 그러니까 즉 지금 A가 A1보다 크다고 돼 있으니까 이동평균선이 올라가고 있죠. 값이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태를 B라고 지정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이 구문도 세미콜론으로 마감을 해주고요. 세미콜론으로 마감해주고 보면 우리는 A와 B라는 두 가지 조건을 갖게 된 겁니다. A와 B라는 조건. 자, 이제 중요한 새로운 함수가 하나 나옵니다. if라는 함수는 만일이라는 조건문인데요. if하고 여기다 B라면 지금 B라면 만약에 이동평균선이 상승하고 있다 그러면 A를 표시해주고 그렇지 않고 하락하고 있다면 반대 현상이죠. 하락하고 있다 그러면 0으로 가라. 값이 없다. 이런 의미의 if 구문을 넣어줍니다. if 구문은 맨 첫 줄에 여기서 볼게요. 함수 설명에 들어가서 if 구문은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함수 중에 하나입니다. 조건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조건문에 가면 if가 있습니다. 만일과 if는 같은 말입니다. 하나는 영문, 하나는 국문입니다. if를 보면 조건이 있고요. 우측을 보면 if 다음에 조건을 써주고요. 그 다음에 결과 1, 결과 2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조건에 합당하면 결과 1을 보여주고 합당하지 않으면 결과 2를 보여주라는 함수입니다. 이거 자세히 읽어보고요. 여러 가지로 실행해 보시면 바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 if 구문은 아주 많이 나오므로 아주 친숙하게 익혀 놓으셔야 됩니다. 다시 수식으로 돌아가서요. if B라면 A고 B가 아니라면 0이다. 간단하죠? 간단합니다. B라면 그러니까 이동평균선이 상승하고 있다 그러면 A 이동평균선을 그려주고 A가 하락하고 있다면 0으로 가라. 그리지 말고 0으로 가라. 라는 함수입니다. 수식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수식 2까지 했어요. 그러면 여기가 수식 이름은 뭐가 되겠습니까? 상승이라고 그랬죠. 상승 중이라고 그랬잖아요. 상승 중. 이게 아주 단순하게 차봅다. 상승 중입니다. 그럼 작업 저장, 수식 검증.
해서 수식을 맞춰봅니다. 수식을 마친 이후에 이 수식을 띄워보면 차트에 띄워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동평균선 연습을 하면 붉은 선이 나타났네요. 붉은 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상승하는 기구간 여기서 붉은색이 좀 조금 약하니까 약하니까 상승 중에서 라인을 좀 세게 그려 볼게요. 두 개로 확인. 여기서 보면 상승 중에는 이동평균선 값을 보여주라 했으니까 상승에는 쭉쭉쭉쭉 올라갑니다. 대신에 하락이 이쪽에서는 하락을 하고 있으니까 0으로 그냥 바로 가버립니다. 0은 저 밑에 있죠? 밑에 있으니까 바로 가버려요. 여기서도 하나 게 또 배워놓을 게 있네요. 우리가 차트 환경에 가보면 여기 봉 최대 최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것이 봉 최대 최소를 지우고서 적용을 시켜보면 0값에서부터 그러니까 차트에서 나오는 모든 값을 다 표시합니다. 0값에서부터 지금 300포인트 정도까지. 그래서 차트가 찌그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 없는 값은 보이지 마라. 봉을 기준으로 봉이 최대한 화면 꽉 차게 그려줘라 하면 봉 최대 최소고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 밑에 필요 없는 부분들은 안 보이죠? 요거 봉 최대 최소에 대해서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하락하고 있는 동안에는 0으로 가고 상승하고 있는 동안에는 이동평균선을 그려주고. 그런데 이 차트가 그렇게 이뻐 보이진 않아요. 뭔가 좀 어지러워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럴 때 이동평균선을 수정해 줍니다. 라인 설정에서 이동평균선 20이죠. 이동평균선 20 어떻게 바꿔주느냐? 이걸 원으로 바꿔줍니다. 강조하기 위해서 크게 그려줄게요. 포인트 5로 상승 중에는 원으로 그려주고 포인트 5 기본값으로 저장 확인해 놓으면 자 어떻습니까? 원으로 표시가 됐죠? 원으로 표시가 되면서 상승하고 있는 동안에는 이렇게 상승하는데 빨간색으로 하락하고 있는 동안은 파란색으로 보입니다. 한눈에 봐도 우리가 상승과 하락을 바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수식관리자를 이용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차트를 구성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식관리자가 좋은 점이 이런 점입니다. 기본 HTS 안에 탑재되어 있지 않은 완전히 새로운 차트도 만들어낼 수 있는 반면에 우리가 이렇게 기존의 수식들을 약간씩 수정만 하여도 우리가 알아보기 좋은 그런 차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로 보면 확실히 보이죠? 늘 강조하는 거 이동평균선 할 때 우리 배웠습니다. 상승할 때는 상승에만 배팅해라. 하락할 때는 하락에만 배팅해라. 하락할 때는 하락에만 배팅해라. 이동평균선은 진리입니다. 진리. 절대 규칙 진리입니다. 상승 중에는 상승에만 배팅해야 되고 하락 중에는 하락에만 배팅해야 됩니다. 수식관리자를 우리가 필수로 배워놔야 되는 것은 차트 분석에서는 필수 조건입니다. 수식관리자를 모른다면 차트 분석의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한계에 부딪히기 때문에 수식관리자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또한 이 수식관리자는 지금 눈으로 배우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눈으로 볼 때는 지금 강의를 눈으로 보시고 계실 텐데요. 강의가 빠리빠리 진행하고 있어서 이렇게 볼 때는 이해가 되는데 실제로 자기가 해보려면 잘 안 됩니다. 이게 몸이 알아서 익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실습을 하셔야 수식관리자가 내 것이 됩니다. 자, 이쯤에서 우리가 이렇게 상승과 하락을 구분한 이동평균선을 그려봤죠. 이 이동평균선을 그린 값을 또 한번 응용해 보겠습니다. 수식관리자에 들어가서요. 사용자 지표 수식관리자 연습 들어가면 이 앞에 수식을 페리오도 여기 있죠. 수식이 요 조건을 복사해서 수식 3으로 가서 수식 컨트롤 V 해서 붙여넣기 해놨습니다. 그럼 수식 3이 새로운 수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엔 뭘 만들려고 그러냐? 또 하나의 함수를 배웁니다. V A L U E W H E N 괄호 valueWhen이라는 함수를 배웁니다. valueWhen은 무엇이냐? 함수 설명에 가면요. 기타 함수에서 보면 valueWhen이 나옵니다. 이 valueWhen은 nth n번째라는 의미입니다. n번째 그렇게 컨디션 조건문이고요. 데이터 이건 결과값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문제냐면 1이라고 쓰면 첫 번째 조건이 컨디션 조건이죠.
컨디션을 만족하는 첫 번째일 때 결과값을 보여줘라. 무슨 얘기냐면 간단히 써볼게요. 1점, 1점, 간단하게 할게요. A가 1이라면 등호니까 A가 값이 1의 값을 갖는다면 close, CLOSE 이렇게 마감을 한다고 하면 A가 1값일 경우에 첫 번째 조건, 첫 번째로 해당됐을 때 종가를 표시하게 됩니다. 이거는 임의로 쓴 거고요. A가 1일 수는 없죠. 이동평균선 값이 1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예시하기 위해서 A가 1이라는 조건을 컨디션을 갖고 있을 때 첫 번째, 그러니까 최초 A가 1이 되는 첫 번째 지점에서의 종가, 이런 의미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수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찍어요. 첫 번째, if와 value는 상당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지금 이동평균선 만들기 편에서 함수를 배우고 첫 번째로 알려드리는 겁니다. if 문과 value는 구문을 잘 작성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후 어려워집니다. value하고 if는 내가 알아서 몸이 저절로 따라갈 수 있을 정도로 익혀 놓으셔야 됩니다. 무슨 조건을 만들려고 하느냐? 이동평균선이 고점을 만들고 있다. 고점 여기 바탕 화면에 보이시죠? 여기 고점, 이게 고점이죠? 네, 여기가 고점입니다. 이 고점 화면에 조건을 만들려고 합니다. 어떻게 만듭니까? A 하나 전이 아니 두 개 전이라고 할게요. 두 개 전. 왜 두 개 전인지는 조금 있으면 금방 이해되십니다. A 두 개 전이, 그러니까 이동평균선 두 개 전 값이 작습니다. A 하나보다. 요거 조금 전에 썼던 B 조건하고 같은 거죠? 같은 겁니다. 이동평균선이 지금 상승하고 있다면 이라는 겁니다. 이동평균은 상승하고 있고, 그리고 엔드 요것도 부호입니다. 엔드, 영문 엔드입니다. 엔드. 요 앞에 지금 바로 앞에 적혀 있는 구문과 그 다음 뒤에 적히는 구문 A1이 크면 A보다, 그러니까 현재 A보다 A1이 큰 겁니다. 이렇게 삼각뿔 모양이 되는 거예요. A2가 A1보다 크면, 그리고 A1이 A보다 작으면, 크면, 그러니까 삼각뿔이 됐을 경우에 이럴 때에 A 값을 보여줘라 라는 겁니다. 이거 눈으로 볼 때는 이해가 됩니다. 눈으로 볼 때 이해되지만 이거 직접 만들어 보려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꼭 따라하기 실습하셔야 됩니다. 이걸 작업 저장해서 수식 검증을 해보면 수식에 이상이 없고요. 어떤 결과값을 갖는지 한번 볼게요. 자, 또 다시 사용자 지표로 가서 연습을 눌러보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죠? 좀 굵게 해볼게요. 라인 설정. 이것도 원으로 그려볼게요. 원으로 굵게 연결할 필요가 없는 선들이 나오기 때문에 기본 검정색으로 확실하게 보여줘요. 확실하게 보이죠? 여기 무엇을 의미합니까? 고점을 아까 우린 B 조건을 넣었었죠. B 조건이 고점이었는데 A가 꺾이는 이 지점에서 이동평균선 값을 표현하라고 했으니까 value n이 됩니다. 자, 이 선은 왜 또 필요할까요? 이 선은 왜 또 필요하죠? 기준선이 됩니다. 기준선. 자, 주가가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이동평균선 밑으로 내려오죠? 그러면 이동평균선이 꺾이면 하방이잖아요. 하방이면 여기서부터 얼마나 하방으로 내려가고 있는지가 분명하게 보입니다. 분명해 보이죠? 이렇게 보입니다. 또한 여기서도 작은 이동평균선이 살짝 올라가려고 들고 올라섰었어요. 여기. 그래서 여기 새로운 선이 생기는데 다시 꺾여서 내려오죠. 이거 살짝 올라가는 걸 보고 상방이다라고 배팅하면 안 된다라는 기준선이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하방으로 내려가잖아요. 이런 거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지우고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 수식 관리자를 처음 다루시는 분이라면 이 함수편 강의를 한 개씩 따라 하시면서 잘 참고해서 익혀 놓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강의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의가 길어지고 있어서 강의를 너무 많은 거를 한 번에 배울 수도 없고요. 그래서
오늘 이동평균선 만들기를 해보면서 AVG, MA, IF, value n 요 네 개의 함수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요 네 개의 함수만으로도 만들 수 있는 보조 지표가 아마도 한 100가지는 될 겁니다. 과정에서. 요 네 개 정도라도 일단 하나씩 하나씩 익혀 나가시고요. 함수편을 계속 진행할 텐데요. 강의를 함수편 계속 진행하면서 한 개 한 개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는 이쯤에서 마치고요. 다음 함수편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독 버튼 누르는데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않고요. 뭐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니까 구독 버튼을 강의를 찍고 지속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힘이 되니까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